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 소금이 해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병원을 가든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 있어요. 맵고 짠 음식 많이 먹지 마라. 네. 매운 건 이해가 되는데 짠 건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교적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동네가 그렇지 않은 동네보다 훨씬 건강해요. 소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 소금 먹으면 고혈압 생긴다. 소금 먹으면 병 걸린다. 근데요. 알고 보면 소금이 문제가 아니고 설탕과 지방이 문제인 거예요. 설탕과. 근데 이상하게 병원에서 설탕 먹으면 혈압 오른다 하지 않고 소금 먹으면 오른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탕이 주범이고 지방이 주범이에요. 그 두 개를 빼버리고 소금 아무리 먹어도 뭐 그렇다고 그러면 소금을 막 퍼서 드시겠어요? 그죠? 뭐 소금을 뭐 그냥 막 하루에 한 10숟갈씩 먹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정도 먹는다 하더라도 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물만 잘 마시면. 자, 그래서 옛날에 메리리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소금이 고혈압에 문제가 된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기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니까 소금을 먹은 뒤에 혈압이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저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해로운가? 봤더니 소금을 쥐에게 얼마나 먹였냐면 사람으로 치면 한 바가지를 먹인 거예요. 엄청 먹였어요. 엄청. 양을 쥐에게 엄청 먹였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쥐가 안 죽었더라고. 반대로. 그리고 나서 야 그러면 소금을 그렇게 먹었는데 쥐가 안 죽었으면 혈압 좀 올라간 게 뭐가 문제냐. 맞죠? 우리가 양을 한 바가지 소금 하루에 먹는다고 하면 몸 다 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추적을 해서 그 실험을 검사해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데 자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크게 소금이 고혈압에 안 좋다, 암 환자에게 나쁘다 이 말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 식품에 포함된 영분을 소비자가 알게 크게 적어라. 이런 식품 기준법도 생겼어요. 크게 적어라. 일일 소금 양치 이런 것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정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소금을 먹으면요, 필요 이상 모든 것들을 체외로 배출시켜요. 소금 먹으면.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배출시켜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소금을 먹었을 때와 나쁜 소금을 먹었을 때 엄청 달라집니다. 엄청 달라요. 제가 저번에 소금 실험했었죠.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히죠. 요오드가 산성이에요. 요오드 다 아시죠? 그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거 피나 상처 났을 때 요오드인데 그게 이름이 포비든인데 요오드 성질이에요. 그 포비든 요오드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상처 있는 곳에. 얘가 산성이라고요. 그런데 이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우리 환원의 법칙에 의하면 소금을 떠나서 그냥 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산성 물질에 알칼리 물질을 첨가를 시키면 산성이 중화가 돼서 완충이 된다고요. 완충이 돼서 1대1로 되면 제로가 돼버려요. 나중에 이게 수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실험을 했을 때 산성을 알칼리로 바뀔 수 있는 게 미네랄 소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데 이 미네랄이 많다는 말은 이 소금이 알칼리다라는 말이에요. 그 알칼리 소금은 괜찮은데 정제염은요 하나도 안 바꿔놨어요. 색깔이 아무리 넣어도 안 바뀌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요.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소금의 대부분은 정제염이에요. 그거 정말 좋지 않아요. 자 보시면 소금이 몸에서 배출될 때 나트륨 혼자 배출되지 않고요. 다른 미네랄을 필요로 해요.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건 소금뿐만이 아니에요. 칼륨이 배출될 때도 다른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미네랄의 원리는 자기 혼자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미네랄을 끌어당겨서 같이 배출이 돼요. 나트륨 무엇과 함께 배출될까요? 칼륨이에요. 네, 칼륨. 칼륨과 함께 배출이 되는데 이 특정 미네랄이 부족하면 다른 미네랄 과잉으로 몸이 망가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금의 과잉을 막으려면 소금이 신장에 안 좋다? 맞아요. 소금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소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소금이 안 좋아요. 그것을 막으려면 99%의 나트륨 소금이 아닌 미네랄 소금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99%가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이 소금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신장이 망가져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소금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소금을 정제한 소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깨끗한 소금들부터 시작한 많은 소금들, 간수를 많이 뺀 소금일수록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안에서 소금을 사다 놓고 창고에 딱 묵혀서 간수물이 다 빠지면 맛이 좋잖아요. 그 소금 좋은 소금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맛이 있어요. 김치를 담글 때나 뭐를 할 때 그 소금을 넣으면 맛이 있어요. 쓴맛이 없잖아요. 감칠맛이 나고. 그러니까 그 묵혀서 5년 막 이렇게 된 소금은 진짜 더 비싸지죠. 그 소금으로 요리를 하면 맛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빠져있다? 간수인 마그네슘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위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네랄 소금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안 써요. 저희 미네랄 소금 이렇게 드셔보지만 물에 타서 드실 때 오액하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먹을만한 게 아니라 맛있어요. 이거를 요리 대회에도 이 소금을 써요. 순도가 되게 이렇게 좋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바닷물인데 마그네슘 하나도 안 버렸는데 쓴맛이 없다고요. 이 미네랄이 정말 엄청 여러 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일본의 교토대학 생산개발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화학 연구소 무고천 여자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뭐를 발표했냐면 동일한 양의 이 나트륨이 들어있는 소금을 쥐에게 먹인 뒤에 소변을 통해 나오는 나트륨 양과 칼륨 양을 비교를 분석했어요. 실험 결과 동일한 나트륨 양을 먹었음에도 미네랄 염을 먹은 쥐는 그 나트륨 양의 거의 100%가 소변으로 배출되었는데요. 일반 소금을 먹은 쥐는 소변으로 57%만 배출되었어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실험 결과 두 번째는 소변 속에 포함된 칼륨 양을 측정한 결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밝혀졌어요. 나트륨 배출에 칼륨만이 아니라 다른 미네랄도 같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이 좋은 것은요, 배출을 잘 시킨다. 배출을. 우리가 라면 이런 거 먹으면 나쁜 소금이 들어가서 먹을 뚱뚱 붓잖아요. 그것을 대부분 막아주는 게 미네랄 소금. 이 나트륨이 많은 소금이나 미네랄 소금이나 소변에서 칼륨이 비슷하다는 것은 미네랄 소금 자체는요, 칼륨이 필요 없어도 스스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는 크게 미네랄에 있어서 칼륨은 빼내고요. 미네랄은 삼투압을 시켜요. 이 원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종이 있으면 뭐를 먹어요? 호박. 맞죠? 배. 이뇨제가 되는 걸 먹는다고. 이뇨제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 많은 것들이 다 이뇨제예요. 칼륨이 많은 음식 찾아 드시면 돼요. 꼭 배만이 아니고 호박만이 아니고 칼륨이 많으면 부종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대로 설사를 많이 한다. 먹는 데께 설사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몸에서 수분을 못 잡고 있어요. 영양을 못 잡고 있어요. 그때 뭐를 먹어줘야 돼요? 나트륨 먹어줘야 돼요. 나트륨. 그럼 나트륨이 그것을 잡아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막 살아가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